예멘 가짜난민 옹호하는 배우 정우성과 더불어민주당은 국민 혐오 중단하라! 자국민을 비난하며 혐오하는 혐오 콘서트 즉각 중단하라! 네, 특별한 경우 속에서 고급주택에 살고 있는 배우 정우성 씨 그리고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들은 관심조차 없겠지만 우리 서민들은 실질적으로 현실에서 피부로 겪고 있는 현실들이 있습니다. 늘어나는 외국인 범죄로 인해서 국민 안전이 불안해졌고 외국인의 고액 의료보험 먹튀로 세금 부담이 날로 폭증하고 있습니다. 불법 체류자의 폭증으로 인해 서민 일자리가 잠식되고 있고 국토 곳곳이 개토화되고 있습니다. 심각한 외국인 다문화 우선 정책으로 인해 국민 역차별 증가가 날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늘 가짜난민 추방, 불법 체류자 추방, 난민법과 무사증 폐지를 외쳐왔지만 배우 정우성이나 난민인권단체 관계자들 그리고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들은 불안해하는 국민들을 완전히 무시하는 것을 넘어서 혐오자와 차별자로 누명까지 씌우며 오늘 이런 국회에서 국민을 위한 국회에서 토크 콘서트까지 여는 아주 국민을 유린하는 행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테러리스트로부터의 위험과 여성인권을 유린하며 타종교와 자유민주주의를 배척하는 이슬람에 대한 염려는 유럽의 사태만 봐도 팩트이고 사실이며 곧 닥칠 현실임에도 이들은 국민을 혐오자, 차별자로 몰아붙이는 자국민을 혐오하는 자국민 차별을 자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국민들은 혐오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국민들은 안전을 원합니다. 자국민을 먼저 보호해달라고 요청하는 것은 국가의 근간이자 주권자인 국민의 당연한 요구입니다. 세계 어느 국가에서도 자국민보다 외국인이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국민보다 더 특별 우대해주는 국가는 이 대한민국밖에 없습니다. 배우 정우성과 더불어민주당은 우리 곁에 난민이 아니라 당신 곁에 국민들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자국민 비난 토크 콘서트 즉각 중단하라! 자국민 역차별 콘서트 즉각 중단하라! 네, 한 번 더 우리 KCTV 위에서 한번 다시 해결문 읽고 저희 이제 캠페인 시작하겠습니다. 2019년 2월 28일 국회에서 열리는 더불어민주당과 배우 정우성 등의 우리 곁에 난민 토크 콘서트 규탄 기자회견문. 배우 정우성과 더불어민주당은 우리 곁에 난민이 아니라 당신 곁에 국민을 먼저 돌아보라. 예멘 가짜 난민 옹호하는 배우 정우성과 더불어민주당은 국민 차별과 혐오를 중단하라. 자국민을 혐오하는 혐오 콘서트 중단하라! 2월 28일 오늘 오후 2시 국회 도서관에서 더불어민주당이 주최하며 배우 정우성을 필두로 우리 곁에 난민이라는 토크 콘서트가 열린다. 이들은 난민으로 불인정된 제주 예멘 가짜 난민들을 난민이라고 거짓으로 호도하며 본 토크 콘서트를 진행한다. 이에 더하여 가짜 난민들을 반대하는 국민들은 혐오자와 차별자로 낙인 찍는 국민 혐오 토크 콘서트를 국회에서 여는 것이다. 이에 국민들은 더불어민주당과 배우 정우성 등의 위선적 인도주의를 강하게 규탄하며 국민의 안전과 생존권인 일자리와 세금을 보호하도록 촉구하는 바이다. 우리는 감성이 아닌 사실에 근거한 진실을 말한다. 하나, 가짜 난민을 난민으로 둔갑시키는 법치 파괴, 국민 기만 중단하라. 2013년 7월 난민법 신설 이후 국내 난민 신청자는 이전보다 7,200% 폭증하였으며 법무부는 3년 이내 난민 신청자가 12만 명에 이를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그러나 이중 난민은 단 2%대에 불과하며 나머지 98%는 모두 가짜 난민임이 통계에서 나타난다. 경제적 이유, 전쟁, 피난, 국가의 재난 등의 이유는 유엔 난민 협약상 난민이 아니다.
그런데 정우성을 비롯한 인권단체들은 적법한 절차로 난민이 거절된 가짜 난민들에게 난민이라는 자기를 수여하며 감성팔이 선동으로 국민을 기만하고 있다. 대한민국의 사법질서를 어지럽히고 스스로 권력의 권좌에 올라 국민들을 하대하며 사대주의 식민지 국가로 전락시키는 주범인 것이다. 더불어민주당과 정우성은 가짜 난민을 난민으로 등록시키려는 국민기만 법치 파괴 행위를 즉각 중단하라. 둘, 가짜 난민 초청장으로 전락한 무사증과 난민법 폐지하라. 제주 예멘인 사태에서 보듯 대부분의 난민 신청자는 비자 없이 여행객으로 들어오는 무사증 제도를 악용하여 수십 수백 명씩 무더기로 신청하는 사례가 비일비재하다. 예멘인뿐 아니라 이집트인들도 무사증으로 입국하여 600여 명이 무더기로 난민 신청한 사례도 있다. 관광 목적으로 만들어졌다는 무사증 제도는 파키스탄, 말레이시아, 방글라데시, 태국, 터키, 러시아, 카자흐스탄, 중국, 예멘, 이집트 등 주로 이슬람 국가와 공산권 국가들에게 문을 개방해주는 가짜 난민 초청장으로 전락한 지 오래이다. 제주 예멘인들 역시 무사증을 악용한 사례이다. 안전한 말레이시아에 머물다가 여행객 신분으로 비행기를 타고 한꺼번에 500여 명이 몰려와 난민을 신청한 이들이 절박한 진짜 난민이라고 여기는 국민들은 없다. 주로 젊은 남자들이 아이폰을 들고 고급 시계의 명품 어류를 걸치고 일자리도 골라서 취업하겠다는 태도는 누가 봐도 난민이 아니었고 이것은 단 2명을 제외하고 모두 가짜라는 심사 결과로도 증명되었다. 그런데도 끝까지 가짜 예멘 난민 신청자들을 난민이라고 우기는 정우성과 더불어민주당은 본인들의 기준으로 난민을 판단하며 심사하는 것인가? 배우 정우성은 회사를 운영하는 사장이고 고급 주택에서 재벌 수준의 삶을 영위하다 보니 명품 시계와 브랜드 의류를 걸친 제주 예멘인들 정도는 불쌍한 난민으로 보이는 것인가? 정우성과 더불어민주당의 난민 심사 기준대로라면 바로 우리 국민들이 난민인 것이다. 외국 난민들만 옹호하지 말고 국민 난민부터 챙기는 기본을 시행하라. 가짜 난민 양산하는 무사증 폐지하라. 예멘은 바로 옆 이슬람 국가들인 경제적으로도 부유하고 형제 국가인 사우디아라비아에서조차 단 한 명도 받아주지 않고 있다. 그런데 예멘 내전에 어떠한 책임도 없고 이미 세계 3위 수준의 난민을 위해 기부하며 책임을 다하고 있는 대한민국이 예멘인들을 받아들여야 하는 이유는 전혀 없다. 난민법은 가짜 난민이 정착할 수 있도록 숙주가 되어준다. 불법 체류자, 밀항, 위조 여건, 미립국으로 할지라도 난민 신청서만 쓰면 그 순간부터 난민 신청자라는 특별 신분을 보장받아 강제 송환이 금지되고 합법적 체류가 보장된다. 또 난민 인정을 받기도 전에 각종 복지 혜택이 주어지고 6개월 후 취업도 가능하다. 심지어 난민 불인정 되더라도 3심까지 몇 번이고 소송이 가능하도록 변호사비, 통역비 등 모두 국민의 세금으로 지원해준다. 무사증과 난민법으로 불법 브로커들의 기승도 가짜 난민 신청자들이 폭증하고 있는 이유이며 이는 언론을 통해 여러 번 기사화되고 있다. 이와 같은 난민법으로 인해 대한민국이 글로벌 호구로 알려진 것은 급증하는 난민 신청자들과 불법 체류자들의 통계로 충분히 증명된다. 뿐만 아니라 이미 세계 각국의 SNS를 통해 가짜 난민들과 불법 브로커들 사이에 드러내고 홍보가 되는 실정이다. 국민 주권이 침탈되는 난민법 폐지를 외치는 국민들을 무시하고 가짜 난민들을 위해 난민법을 더 보완하라고 요구하는 자국민 차별 콘서트를 즉각 중단하라. 셋, 두려움과 불편함, 공포심, 거부감에 대한 표현은 국민의 감정 표현 권리이다. 국민들의 감정 표현을 범죄인 양 둔갑시키는 국민 혐오 토크 콘서트를 즉각 중단하라. 난민 신청자의 국적별 수치를 살펴보면 난민 신청 1위부터 7위까지 중국을 제외하고 모두 이슬람 국가이다. 이슬람 국가의 종교와 문화인 것이 우리나라에서는 불법인 경우가 많다. 일부 다처제, 마약 하트 흡입 문화, 여성에게 히잡 강요, 조혼 문화, 여성에게 운전조차 금지하는 이슬람 문화는 우리나라에서는 불법이고 범죄이다.
독일에서 퀼런 성당 광장에서의 난민들에 의해 자국 여성들이 집단 성폭행 당하는 사건이 있었고, 영국 로더담 지방에선 6명의 파키스탄인들로 구성된 그루밍 갱단에 의해 여자아이들 1600여 명이 지속적인 강간, 유괴, 고문, 인신매매를 당한 사건이 있었다. 국내에서도 오원춘 토막살인사건, 빌리카스 준페르의 오수연양 살인사건, 박춘봉 수원 토막살인사건 등 외국인 강력범죄가 증가되고 있다. 강력범죄만 비교하자면 살인은 내국인보다 2.5배 높고 강도는 1.4배, 폭력은 1.3배가 높으며 2017년 경찰청 범죄 통계 자료에 의하면 살인자의 11%가 외국인인 것이다. 그런데 이러한 실천을 외면한 채 모든 난민 신청자는 선하고 약하다는 아니라고 그렇다는 편견을 심어주기 위해 언론 플레이를 하는 정우성과 더불어민주당은 국민 앞에 사죄해야 한다. 감성파리 선동으로 난민을 받아들여 자국민을 희생시킨 독일과 유럽의 사태에서도 희생된 국민에 대한 사과와 책임은 그 누구도 지지 않고 있다. 정우성과 더불어민주당은 국민들의 안전에 어떠한 책임을 어디까지 질 것인지 밝혀야 할 것이다. 정우성과 더불어민주당은 국민들의 두려움, 불편함, 공포에 거부의 감정 표현을 비난하고 억압시키려는 대국민 감정 통제 행각을 즉각 멈춰라! 네, 국민이 경고한다. 국민을 혐오하고 차별하는 자국민 비난 토크 콘서트를 즉각 중단하고 국민 앞에 사죄하라! 철통 보안 속의 고급 주택에 살고 있는 배우 정우성과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들은 관심조차 없을 서민들이 겪고 있는 현실을 보자면 늘어나는 외국인 범죄로 국민 안전 불안, 외국인 고액 의료보험 먹튀로 세금 부담 폭증, 불법 체류자의 폭증으로 인한 국민 일자리 잠식과 국토 곳곳의 개토화, 심각한 외국인 다문화 우선 정책으로 인한 국민 역차별 증가 등으로 국민의 인권이 유린되고 있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 재산의 보호를 원한다. 자국민을 먼저 보호해달라고 요청하는 것은 국가의 근간이자 주권자인 국민의 당연한 요구이다. 세계 어느 국가에서도 자국민보다 외국인이라는 이유로 더 우대해주는 국가는 없다. 그런데 이번 우리 곁에 난민 토크 콘서트를 국회에서 연다는 것은 국민을 모독하는 행위이다. 국회는 국민을 위해 일하라고 국민들이 선출한 국회의원들이 있는 곳이며 그것은 국가에 대한 책임과 의무를 다하고 있는 국민들을 위한 곳이지 가짜 난민 뒷바라지하라고 존재하는 곳이 아니다. 배우 정우성과 더불어민주당은 우리 곁에 난민이 아니라 당신 곁에 국민을 돌아보기를 바란다. 만약 국민들을 계속 범죄자 취급을 하며 감정 표현조차 비난하고 억압하려 한다면 국민들의 지지 철회와 돌아선 민심의 힘을 보게 될 것을 엄중히 경고하는 바이다. 이상 국민을 위한 대안 자유인권실천 국민행동 우리문화 국민행동 제주 난민대책 도민연대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지금 저희가 안전조끼 입고 있는데요. 캠페인하기 전에 피켓 잠시 내려놓으시고 그 안전조끼 뒤에 글자가 보이도록 잠깐 뒤로 돌아서서 서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포토타임 가지려고 하는 거고요. 현수막은 잡아주시고요. 네, 여기 지금 사진. 네. 아이 어디 갔죠? 아이들, 얘들아, 조끼 입은 아이. 아들아 이리 요 앞에. 죄송합니다. 잠깐만요. 아이가 안 보이네. 네, 국민의 요구는 우리 국민은 혐오자가 아닙니다. 차별자도 아닙니다. 국민은 안전을 원할 뿐입니다. 우리의 생존권을 국회의원들에게 지켜달라고 당연한 요구를 하는 것 뿐입니다. 누가 혐오자고 누가 차별자일까요? 국민을 무조건적인 차별자, 국민을 무조건적인 혐오자로 몰고 있는 것은 바로 저들입니다. 우리 국민의 요구, 국민의 안전과 생존권 보장하라. 네, 이제 사진 찍어주십시오. 포토타임입니다. 네, 구호 외치겠습니다.
국민의 안전과 생존권 보장하라! 네, 파이팅 하시듯이 해주세요. 국민의 안전과 생존권 보장하라! 네, 이제 포토타임 끝났고요. 이제 캠페인 시작할 겁니다. 예, 현수막을 저희가 여러 개 준비를 해서 그 현수막을 들고 요 길가를 이렇게 쭉 둘러 서주시면 됩니다. 좀 짝을 져서 좀 서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현수막 안 드신 분은 피켓팅 하시면 되고요. 저희도 가시게요. 네. 예, KCTV 오늘 국회에 나왔습니다. 예, 국회의사당 앞이고요. 요즘 가짜난민, 불법난민, 이 테러리스트 IS, 지금 뭐 대한민국에 이 IS 같은 이런 테러리스트들이 지금 들어온다고 합니다. 대한민국을 좀 타겟으로 들어온다고 하는데 우리 대한민국 너무 허술합니다. 가짜난민들, 불법 체류자, 이 테러리스트 IS 들어올 수 있는 통로를 너무 열어주고 있습니다. 이 법무부, 이 미쳤어요. 이 국민들을 생각하는 법무부입니까 이게? 예, 이 정부가 지금 우리 국민들보다 이 가짜난민들, 불법난민들, 이 IS 테러리스트 오히려 이런 사람들 조장하고 있습니다. 지금 북유럽 지금 테러로 아주 난리 아닙니까 지금? 근데 이거 지금 대한민국이 지금 그런 위기가 지금 닥치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국민들이 이게 목소리 내셔야 됩니다. 예, 이 테러리스트, IS, 가짜난민들, 불법 체류자들 다 추방시켜야 됩니다. 우리 국민들이 우선입니다. 예, 국민이 먼저입니다. 예, 대한민국 우리 국민들을 보호해야 됩니다. 그게 바로 정부의 할 일입니다. 이 문재인 정부 정신 차리시기 바랍니다. 예, 끝까지 시청해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예, 이제 캠페인을 하나 본데요. 예, 캠페인 하는 모습까지 여러분 생방송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이 모든 문제가요, 이 참 화면 돌리고 얘기했습니다. 예. 줄 짝재세요, 줄. 예, KCTV 국회의사당 앞인데요. 지금 이 모든 문제가 뭐냐면 이 문재인 정권이 지금 주장하는 게 뭐냐면 사람이 먼저이기 때문에 문제거든요. 사람이 먼저, 국민이 먼저가 아니라 사람이 먼저이기 때문에 이 문제가 되는 겁니다. 이게 그러다 보니까 난민도 사람이다 이거예요. 난민도 이 가짜 이 난민들 그리고 불법 체류자들, 예, 이런 IS 테러리스트 다 사람이다 이거예요. 사람. 그러니까 사람 중심 국가, 사람이는 나 국민보다 사람이다 이거예요. 이 미친 정부예요. 미친 정부. 국민이 먼저 아닙니까? 국민이 당신을 뽑은 거 아니에요? 예, 국민이 이 정권을 만든 거 아닙니까? 예, 국회의원들, 대통령들, 국민이 만든 거예요. 난민들이 만든 게 아니라 IS 테러리스트 불법 체류자들이 당신을 뽑은 게 아닙니다. 이 정권이 미친 정권이에요. 이 정권이 국민이 우선입니다. 국민이 먼저예요. 무슨 사람이 먼저, 사람이 먼저기는 이게 아주 미쳐도. 북한에 가면요, 북한 헌법에 사람 중심 국가로 되어 있습니다. 사람 중심 국가. 이 대한민국에 무슨 사람 중심 국가로 똑같이 북한 쫓아가는 거예요. 지금 미쳤어요. 이게 지금 사회주의 국가 북한을 쫓아가는 겁니까? 문재인 정권 이거 정말 이거 문제 많은 정권입니다. 이거 정말 무슨 사람 중심이에요? 국민 중심이지. 국민들을 당신을 뽑았어요. 현수막을 길 따라서 이렇게 쭉 설 겁니다. 예, 오늘 끝까지 두 시청해주시면 분이서 감사하겠습니다. 따라 져주셔서, 네, 차 지나가는 차들이 보라고 저희 길 따라 이렇게 서는 거거든요. 네, 이렇게 해서 한분 이렇게 하나 떠주시면 되고요. 자유바른 지원님이 인도를 해주세요. 내 거. 일반 국민들은 하루하루 먹고 사는 것이 힘들어서 정책이나 법에 대해 신경도 쓰지 못하고
열심히 벌어 세금도 간신히 납부하면서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피땀 흘려 납세의 의무를 다하고 있는 국민의 혈세가 우리 국민들을 위해 쓰여지는 것이 아니라 가짜 난민, 외국인 노동자, 불법 체류자 등 국민이 아닌 외국인과 소수에게만 특혜를 주고 있는 현실에 국민들은 배신감을 느낍니다. 국민청원 71만 명의 요구도 무시하는 정부의 요지부동한 태도에 배신감을 넘은 절망감마저 느끼고 있습니다. 2018년 10월 한 언론 기사에 의하면 최근 5년간 보육원에서 만 18세가 되어 자동 퇴소한 청소년은 2695명이고 이 중 약 88%는 6개월 이내에 빈곤층이 된다고 합니다. 퇴소 시 지방자치단체에서 100만 원에서 500만 원 정도의 자립정착금을 받지만 한 푼의 지원금도 없는 지자체도 있고 주거 지원의 경우에도 실질적으로 혜택을 받는 청소년이 적다고 합니다. 정작 보호받아야 할 자국민들은 정부의 도움 없이 거리로 내쫓겨 나가는데 정부는 가짜 난민과 불법 체류자들의 비위 맞춰주느라 그들에겐 각종 수당과 복지를 챙겨주고 특혜법을 만들어내며 자국민을 외면하고 역차별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피땀 흘려 내는 세금은 자국민을 위해 우선 쓰여져야 정당한 것 아닙니까? 이주민이라는 그럴싸한 말로 포장한 불법 체류자와 난민은 단지 외국인이라는 이유로 납세의 의무도 없이 국민이 누리지 못하는 각종 특혜를 누리며 국민 위에 상전 계층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게다가 사법부, 입법부, 국가인권위원회, 여성가족부 등의 정부기관의 특별 비호를 받으며 그들의 위상은 나날이 국민보다 높아지는 세상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나날이 악화되는 각종 역차별적 정책들을 보며 더욱 깊은 한숨만 내쉬게 될 뿐입니다. 국민에게 가장 든든한 울타리가 되어주어야 할 정부는 다인종 다국적 국가를 만드는데 혈안이 되어 각종 불합리한 역차별 정책에 반대하는 국민을 외국인 혐오 세력으로 매도하며 배척하고 있습니다. 국민을 위한 나라입니까? 외국인을 위한 나라입니까? 얼마 전 기사를 보니 서울시 5급 공무원 자리를 외국인이 맡고 있고 그 외국인의 목표는 국내에 거주하는 200만 외국인이 불편 없이 사는 대한민국을 만드는 것이라고 합니다. 국민 세금으로 월급 주는 공무원, 그것도 고위 공무원에 외국인을 특채로 채용하고 외국인이 살기 좋은 나라를 만들겠다고 뻔뻔하게 말하는 것이 제대로 된 국가입니까? 정부는 IMF 이후 최악의 실업률과 양질의 일자리가 부족한 현실 속에 외면받고 있는 대한민국의 청년들이 보이지 않습니까? 국민들은 수백 대 1의 경쟁률로 9급 지방 공무원이 되는 것도 어려운 일인데 외국인이라는 이유로 고위직 공무원 자리를 시험 한번 치르지 않고 채용한다는 것은 심각한 국민 역차별이 아니고 무엇이랍니까? 자국민은 IMF 이후 최악의 실업난 속에 120만 명이 실업으로 고통받고 있는데 외국인 근로자는 지난 1년간 5만 명이 늘어 88여 명이 이른다고 합니다. 불법 체류자의 고용까지 더한다면 자국민의 실업 숫자를 능가하고도 남을 것입니다. 그들이 차지한 일자리는 제조, 건설, 서비스 등의 서민들의 일자리입니다. 그야말로 국민은 불황, 외국인은 호황인 국민이 하류층으로 전락하고 외국인들이 중산층으로 올라가는 국민 노예 나라가 된 것입니다. 국민은 세금 노예, 외국인은 세금 혜택, 역차별 중단하라. 국민은 하류층, 외국인은 중산층, 이게 나라냐? 외국인 고용 허가제 전면 개정하라. 개정하라! 불법 체류자, 불법 재산 모두 몰수하고 즉각 추방하라!
역차별은 이뿐만이 아닙니다. 만 65세 이상 외국인에게 지하철 무료 이용 혜택을 주어 지난해 손실액이 2억 4,836만 원이라고 합니다. 3년 이상 거주한 외국인 영주권자에게는 지방선거권도 주고 지하철 무료 패스권도 주는 사례는 전 세계 어디에서도 볼 수 없는 특혜입니다. 본래 노인 무료 이용 혜택 제도는 어르신들이 젊은 시절 지금의 번영하는 대한민국을 이루기까지 헌신한 노고에 대한 작은 인사입니다. 그런데 외국인이 단지 나이만 같다고 우리 국민인 어르신과 같은 혜택을 누리게 하는 것이 과연 공정하고 합리적인 처사입니까? 국민은 세금만 내는 세금 노예로 전락시키고 외국인은 의무와 책임 없이 혜택받는 나라는 가장 불공평한 나라입니다. 불평등과 역차별이 극으로 치닫고 있는 것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얼마 전에 제가 우리 국민을 위한 대안과 같이 또 공동으로 기자회견도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너무 놀라운 것은 그 UN 보고서에 우즈베키스탄의 그 출신의 테러 분자들이 우리나라에서 일하고 있는 우즈베키스탄 노동자들로부터 이 활동 자금을 송금받고 있다 라는 그런 보고가 UN 보고서에 나왔는데 그거에 대해서 제가 법무부를 불러서 얘기를 들었습니다만, 보고를 받았습니다만, 그 내용에 대해서 법무부가 파악된 게 하나도 없다는 게 너무나 한심합니다. 그 정도로 지금 우리나라가 전 세계의 어떤 정세나 세계가 돌아가는 상황에 대해서 전혀 모르고 있다는 거고, 제가 지난번 기자회견에서도 얘기했지만 우리가 국경을 누구한테 열 것인가, 그리고 누구한테 비자를 면제할 것인가, 이런 문제들은 전부 국민의 주권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우리 국민한테 물어보고 결정을 해야 되고, 국민한테 직접 물어볼 수 없으면 최소한 국회 논의를 거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요즘에 정말 이 유럽에서 한 80년대, 벌써 한 몇십 년 지나간 그런 한물간 난민 정책을 우리나라의 운동권들이 지금 와서 하고 있는데, 한심하기 이를 데가 없고, 지금 유럽은 무분별한 난민을 받고 그 다음에 외국인 노동자를 무분별하게 받아서 실업 문제, 자국민들의 실업 문제와 그리고 이 난민들의 무분별한 유입으로 인한 안전 문제, 이것 때문에 굉장히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일단 한번 받아들이고 나면 그 다음에 쫓아내는 것은 더 힘듭니다. 그래서 정말 신중하게, 다른 나라들이 이렇게 힘들어하는 것을 보고 있다면 우리도 정말 신중하게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정말로 그 어려운 그 나라의 사람들을 우리가 돕고 싶으면 그 핍박받고 있는 그 나라가 제대로 똑바로 갈 수 있게, 국민들을 위할 수 있게 그 나라를, 차라리 그 나라에 활동하시는 분들을 우리가 도와줄 일이지, 거기에 한도 끝도 없이 거기 몇 명 우리가 받아들인다고 해서 세계 평화가 오지 않습니다. 저는 위정자들이 냉철함을 유지하고 정말 현실적인 해법을 찾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무슨 성직자를 뽑은 게 아니고 UN 종사자를 대통령으로 뽑은 게 아닙니다. 대통령은 대한민국 국민을 위한 정치를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국민을 위한 대안 열심히 활동들 하시는데 앞으로 더 분발하시고 저도 뒤에서 힘껏 서포트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국민을 위한 진짜 국회의원, 네, 보석 같은 분 이현주 의원님께 다시 한번 감사합니다. 응원합니다. 우리 선거 잘합시다. 꼭 국민을 위한 국회의원, 국민을 위한 대통령
우리 국민들 손으로 국민을 위해서 일할 수 있는 그런 분들 뽑아야 됩니다. 이제 다음에 자유발언 하실 분 혹시 계신가요? 네. 이번에도 저희 20대 대한민국 청년입니다. 난민법 무사증 폐지 성명서. 국민들은 소리 없는 침략에 대해 대항하고자 이 자리에 섰다. 소리 없는 침략자들에게 문을 열어준 정부, 국회, 법무부, 외교부가 부역자이며 매국 앞잡이가 되어 국민들을 도탄에 빠뜨리고 있는 주범이다. 지난 2월 19일 언론은 불법 체류로 인해 강제 퇴거된 외국인 상당수가 무사증 또는 단기 방문 자격으로 들어왔다고 보도하였다. 지난해 8월까지 강제 추방당한 2만 1천여 명 중 1만 5천 명으로 무려 70%에 해당하는 수치이다. 이뿐 아니라 작년 난민 신청자 1만 5천여 명도 역시 대부분 무사증과 단기 방문 자격의 입국자들이며 이들은 난민 자격에 상관없이 신청서를 쓰는 즉시 합법적 체류자가 되어 세금으로 소송하며 5년에서 7년을 머물며 취업활동을 하고 있다. 무사증으로 입국 가능한 국가는 총 110여 개국에 이른다. 무사증은 본래 국내 관광을 활성화시키겠다는 명목으로 도입되었지만 도리어 국민들의 안전과 생존권을 위협하고 국가를 해치하는 매국 문서였음을 현실로 보여주고 있다. 현재 대한민국에서 일어나고 있는 불법 체류자 폭증, 자국 내 일자리 잠식, 외국인 건강보험료 먹튀, 외국인 범죄의 증가, 국토의 개토화 등의 심각한 문제의 핵심 원인이 바로 무사증과 난민법임이 이미 밝혀졌다. 국민 기만 중단하라! 난민법과 무사증 즉각 폐지하라! 국민의 안전과 생존권을 보장하라! 취업 프리패스가 된 무사증은 태국, 중국, 베트남, 필리핀, 러시아인들이 제재 없이 입국하여 유흥가에 취업하여 대한민국의 사회질서를 어지럽히고 있고 혹은 제조업과 인력시장에 들어가 서민들의 일자리를 잠식하고 있다. 작년 대한민국을 시끄럽게 했던 예멘인 560여 명, 이집트인 630여 명의 단기간 무더기 입국 후 난민 신청한 사건도 이 무비자를 통해 이루어진 바 있다. 더욱이 예멘, 이집트, 시리아, 오만, 바레인, 사우디, 쿠웨이트 같은 극단주의자들이 활동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 이슬람 국가들을 일방적 비자 면제 국가로 지정한 점이다. 이들 국가가 대한민국의 관광 수입에 지대한 공헌을 하리라 생각하는 국민은 아무도 없다. 오히려 국민들의 안전, 국가의 안보와 이슬람 국가에 대한 선심을 맞바꾼 위험한 처사로 분노할 뿐이다. 국민들은 비자 없이 들어갈 수 없는 이슬람 국가들인데 이들 경계해야 할 이슬람 국가들은 비자 없이 마음껏 대한민국을 드나들 수 있도록 문을 열어준 이유는 무엇인가? 이집트, 시리아, 예멘은 무사증으로 무더기 입국 후 난민 신청이 일사천리에 이루어졌고 이것이 우연이 아니라 조직적으로 이루어진 범죄 행위라는 것이 브로커들의 SNS 등을 통해 드러났음에도 정부는 제대로 된 조사조차 하지 않았다. 오히려 국민들의 항의가 거세어지자 그때서야 유예 기간까지 주며 무사증 국가에서 제외하는 늑장 대응, 수동적 나머지 언론화되지 않고 국민들이 항의가 없는 국가들은 여전히 무사증으로 대한민국의 안방을 마음껏 드나들고 있는 실정이며 제대로 된 조사조차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불법을 조장하고 불법을 방치하는 법무부는 매국노다. 이슬람 국가들의 프리패스가 돼 무사증 즉각 폐지하라. 국회는 계류 중인 난민법과 무사증 폐지 법안을 상정하여 폐지하라. 가짜 난민 초청장이 된 난민법은 중국, 파키스탄, 이집트, 카자흐스탄, 나이지리아 등의 공산권 국가와 이슬람 국가들의 합법적 체류의 수단이 되었다. 불합리한 난민법으로 신청서를 쓰기만 하면 그 즉시 강제 추방이 금지되며 생계비를 지원받고 의료, 교육, 주거에 막대한
막대한 혜택을 받으며 난민 지위를 달라고 떼법 소송비까지 세금으로 지원을 해주어 국민을 세금 노예로 전락시키고 있다. 더욱 기가 막힌 것은 작년 12월엔 인도적 체류 지위조차 떼법 소송이 가능한 판결이 나와 앞으로 난민 신청서를 쓰는 외국인들은 누구라도 난민이 불인정되면 인도적 체류 소송까지 국민 세금으로 지원받으며 무기한에 가까운 기간을 합법적으로 체류할 수 있게 된 것이다. 법무부는 향후 3년간 난민 신청자가 12만 명에 이를 것으로 예상하였고 막대한 세금 폭증은 고스란히 국민들 몫이 되었다. 나날이 늘어가는 외국인 범죄는 어떠한가? 일부 언론과 매국 인권 단체들에서는 전체 범죄 통계율을 비교하여 외국인 범죄율이 내국인 범죄율보다 낮다. 내국인 범죄율보다 낮다는 주장을 펴며 자국민을 폄하하고 외국인 범죄자들을 옹호하고 있다. 그러나 2013년 이민정책연구원의 조사에 따르면 살인, 강도, 성범죄, 절도, 폭력의 폭력 등 흉악범죄를 비교했을 때 살인 범죄율은 내국인보다 2.5배 높았고 강도는 1.4배, 폭력 행위는 1.3배 높았다. 국적별 인구 대비 범죄율을 따져보면 강력 범죄율이 가장 높은 국적은 파키스탄, 몽골, 러시아로 모두 무사증 국가들이다. 2017년 경찰청 범죄 통계 자료에 의하면 살인자의 11%가 외국인인 것이다. 2014년부터는 외교 문제를 이유로 국가별 통계조차 내지 않는 기가 막힌 현실에 분노하고 있다. 특히 무사증과 난민법으로 불법 체류자가 폭증하면서 작년 한 해는 10만 명 작년 한 해는 10만 명이 증가하여 불법 체류자 35만 명이 넘어가면서 불법 체류자의 범죄 또한 폭증하고 있다. 국민들을 충격에 빠뜨렸던 중학교 1학년 강수현 양을 강간하려다 저항하자 칼로 13군데나 찔러 죽인 필리핀 준페럴, 회사에서 야근을 하고 밤늦게 귀가하던 27세 광모 양을 납치, 강간, 살해 후 사체를 280조각으로 훼손한 중국인 불법 체류자 오원춘, 동거녀를 살해하고 시신을 토막내어 유기한 중국인 박춘봉, 모두 불법 체류자 신분이었다. 지금 대한민국의 국민의 안전은 어디 있으며 희생된 국민의 눈물은 누가 닦아주고 있는가? 비루한 사대 비루한 사대주의로 똘똘 뭉쳐 거대한 세금 지원으로 배불리며 국민들을 잠재적 범죄자와 혐오자로 누명을 씌우고 있는 변절자들은 누구인가? 민변을 조사하라. 민도총을 조사하라. 매국 인권단체들 조사하라. 매국 인권단체들에게 국민 세금 지원 즉각 중단하라. 난민법과 무사증으로 국민들이 경제, 사회, 문화, 안전, 세금 부담 모든 부분에서 일방적 희생만을 강요당하고 있다. 그러나 정부는 국민들의 70만 청원도 깡그리 무시하며 다국적 다인종의 글로벌 국가 만들기에 혈안이 되어 각종 불합리한 법과 정책들을 생산하고 있다. 외국인이라면 테러 국가 출신도 상관없고 이슬람과 공산권 국가 출신도 상관없고 저개발 국가에서 돈을 목적으로 들어와 윤락행위를 해도 상관없고 서민 일자리 침탈하여 국민들이 눈치 보며 일하게 돼도 상관없다는 것인가? 이것은 바로 현대판 한민족 말살 정책이다. 국민을 배신한 변절자, 그 주범이 바로 정부, 국회, 법무부, 외교부임에 국민들은 분노한다. 지금이라도 즉각 잘못된 법과 정책들을 돌이키지 않는다면 돌아오는 총선에서 국민들의 심판을 받게 될 것임을 엄중히 경고하는 바이다.
난민법과 무사증을 즉각 폐지하라. 폐지하라! 자국민을 혐오자와 잠재적 범죄자로 낙인 찍는 국민 혐오단체, 인권단체 세무조사하라. 조사하라! 매국 인권단체들에게 국민의 세금으로 지원되는 지원금 중단하라. 불법 체류자 비호하는 불법단체 민노총을 조사하라. 가짜 난민 소송비 지원 세금으로 배불리는 민변을 조사하라. 국회는 계류 중인 난민법과 무사증을 폐지하고 자국민의 안전과 생존권을 보장하라. 보장하라! 네, 감사합니다. 네, 저희 20대, 대한민국 20대 청년 성명서를 들었습니다. 혹시 또 자유발언 하고 싶으신 분 계신가요? 자유발언 하고 싶으신 분 계신가요? 지금 아이들이, 저희 대한민국 미래인 아이들이 바로 이렇게 뛰어놀고 있습니다. 근데 이 아이들의 미래가 테러의 위험으로부터 사실 위협을 받고 있습니다. 얼마 전 기사에서 많이 공론화되진 않았지만 우즈베키스탄인이 터키에서 알카에다 테러 활동을 하다가 붙잡혀서 추방 위기에 있었는데 대한민국으로 추방을 해달라고 요구한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거 관련으로 해서 제가 성명서를 하나 발표하겠습니다. 지난 2월 15일 국내 언론은 터키에서 알카에다 테러 활동을 하다 붙잡힌 우즈베키스탄인들이 우리 대한민국으로 추방을 요청하는 사실을 보도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사실은 이미 열흘 전인 2월 6일 VOA 한국지사를 통해 보도된 바 있어 한국 정부와 법무부의 안일한 대응과 국민 안전에 대한 무성의함을 여실히 보여준다. 우즈베키스탄인이 활동한 알카에다는 어떠한 테러 단체인가? 역사상 최악의 참사로 알려진 미국 9.11 테러의 주범으로 단 14명의 테러범에 의해 3,000명이 희생되고 6,200명이 부상당하였다. 언론 통계에 따르면 9.11 테러 이후 17년간 이슬람 테러에 의해 희생된 인원은 무려 23만 명에 이른다. 심각한 문제는 근본 UN 보고서에서 국내 우즈베키스탄 근로자 중 알카에다 테러 자금을 지원해주는 극단주의 이슬람이 있다고 확정적으로 말하고 있는 점이다. 우즈베키스탄은 인구의 88%가 무슬림이며 극단주의 무슬림들이 해외로 흩어져 테러 활동을 하는 바람에 세계 최대 테러 수출국이라는 오명을 쓰고 있는 국가이다. 그런데 국가의 안보와 국민의 안전을 위해 경각심을 갖고 최대한 예방을 해야 할 정부의 태도는 어떠한가? 테러 위험국에 대하여 우호적인 정책으로 불법 체류자가 폭증하고 있고 심지어 사대주의적 태도로 특별 보호를 해주는 반국민적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 이미 법무부는 알카에다 근거 활동지인 예멘과 IS 활동 근거지인 시리아 난민 신청자에 대해 거의 전원을 특별 체류하도록 허가해준 전력이 있다. 자국민은 위험국가로 분류하여 입국을 금지시켜놓고 그들은 무사증 제도로 비자 없이 관광 여권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문을 개방하는 이중적 태도를 보인 것이다. 결국 무사증을 악용하여 예멘인 500여 명과 시리아인 1,300여 명이 관광 목적으로 입국하여 난민 신청을 하도록 구역하였다. 일부 국민들과 시민단체의 항의가 있자 그제서야 무사증에서 제외하는 수동적이며 반국가적인 태도를 보였다. 법무부의 이상 행동은 여기에 그치지 않고 이들 예멘인과 시리아인들이 법적으로 난민 인정이 불가능하여 받아들일 수 없게 되자 인도적 체류라는 꼼수로 거의 전원을 받아들였다. 다른 국가들의 난민 신청자의 인도적 체류 허가율은 2% 미만이다. 그런데 예멘인과 시리아인에게는 80%가 넘는 거의 전원에게 인도적 체류로 대한민국에
제한 없이 체류하도록 허가해 준 것이다. 법무부는 국민을 저버리고 테러국을 돕는 부역자인가? 이미 무사증과 난민법은 불법 체류자 양산법, 가짜 난민 초청장으로 전락한 지 오래이다. 국회 법사위는 무사증 폐지와 난민법 폐지 법안을 조속히 상정하여 국민 안전 보장하라. 우즈베키스탄의 경우를 보면 외국인 고용 허가제로 총 34,267명이 들어왔고 외국인 계절 근로자 등으로 물밀듯 들어와 대한민국 국토를 점령하고 있으며 불법 체류자도 급증하여 지난 한 해에만 6,000명 이상이 늘었다. 최근 1년간 불법 체류자 총 10만 명 증가, 불법 체류자 총 35만이라는 불명예의 한 축을 담당하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법무부는 대한민국 사법질서를 무시하는 불법 체류자에게 자진 출국으로 입국 금지 면제받으세요 라며 기상천외한 불법 평감 캠페인을 하고 있으니 법치 파괴의 주범인 것이다. 게다가 지난 8월엔 대한민국 땅 광주에 우즈베키스탄 고용노동부 한국사무소가 최초로 설치된 바 있는데 언론은 이를 2017년 11월 한국을 방문한 우즈베키스탄 대통령의 직접 지시로 이루어졌다고 강조하며 주권국가의 모습은 실종된 부끄러운 사대주의 외교 태도를 보였다. 우리는 비단 우즈베키스탄만 문제 삼는 것이 아니다. 근본 UN 보고서는 대한민국의 테러 위험을 경고하고 있다. 이것은 통계에서도 나타났는데 2015년부터 2018년 7월까지 국제 테러 리스트로 등록되어 입국 금지로 강제 출국당한 외국인 수는 누적으로 10만 2,377명에 이른다. 특히 2018년엔 단 7개월간 국제 테러리스트로 등록되었던 입국 시도자가 38,223명을 기록하여 급증하고 있는 현실이다. 마약사범이나 형사범을 포함한다면 65만 명이 넘는 경악할 수치이다. 대한민국의 안전과 대한민국의 국경이 무너지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이렇게 계속되는 경고음에 정부는 어떠한 대책을 세우고 있는가? 안전 불감증에 걸린 무능한 정부, 자국민 보호 의지가 없는 식물 정부, 테러리스트들의 부역자나 다름없는 불법 정부의 모습이 아닌가? 게다가 이번 UN 안보리의 보고서로 나타난 문제는 단순히 테러 위험만의 문제가 아니다. 외국인 노동자로 인한 자국민 일자리 잠식 문제, 인권단체와 민변, 민노총 등 이권단체들의 불법 체류자의 비호로 인한 법치 붕괴, 국민인권 탄압, 급증하는 외국인 범죄로 인한 국민 안전 문제, 법무부의 외국인 유인 정책으로 인한 국가 정체성 해체 등 복합적인 사안으로 다각적인 점검과 해결 노력이 필요하다. 이 모든 것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 국가의 존립과 안보에 직결되는 사안이다. 만약 유엔의 경고와 국민의 요구를 무시하여 참극이 발생한다면 정부는 그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을 엄중히 경고하는 바이다. 그리고 우리는 국가의 최고 주권자인 국민으로서 명령한다. 하나, 국민의 안전이 먼저다. 테러방지법 강화하라. 강화하라. 하나, 불법 체류자가 불법으로 형성한 재산을 전부 몰수하고 즉각 추방하라. 하나, 불법 체류자 근절과 단속 공무원의 안전을 위하여 무능력한 법무부는 불법 체류자 단속 업무를 경찰에게 위임하라. 외국인 노동자들의 테러자금 지원 여부를 전수 조사하여 즉각 추방하라. 국회에 계류 중인 난민법과 무사증 폐지 법안을 즉각 상정하여 폐지하라. 테러위험국 고용허가 폐지하라. 국민이 먼저다. 자국민의 안전과 생존권을 보장하라.
계속해서 지금 캠페인을 하고 있습니다. 네, 지나가는 차량도 있고 분명히 들으시는 국민들이 있습니다. 언론에서 조용히 하기 때문에 우리의 목소리를 내주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테러 위험에 얼마나 심각하게 노출되어 있는지, 외국인 노동자들이 우리 대한민국 일자리, 선민의 일자리를 얼마나 잠식하고 있는지, 그리고 우리가 세금에 폭증하는 이유가 바로 이 외국인 4대주의 우대정책, 특혜정책 때문인지를 국민들이 잘 모르고 있습니다. 그냥 세금이 올라도 왜 오르는지 모르고 내라는 대로 내고, 국민들은 국가가 알아서 잘 하고 있을 것이라고, 국회의원들이 잘 알아서 하고 있을 것이라고 그렇게 안심하며 살고 있었는데, 그 내용을 보니 외국인들을 무조건적인 약자, 무조건적인 대우를 해줘야 되는 특권계층이라고 그렇게 여기면서 국민을 하대하고 홀대하는 그런 역차별적인 정책을 펴고 있었습니다. 국민을 위해서 마련된 모든 것이 외국인을 위해서 다 전면 개방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국민의료보험공단, 국민이라는 이름이 들어간 그 공단에 외국인들도 가입할 수 있게끔 그렇게 혜택을 주어서 외국인들이 3개월이나 6개월 지역의료보험료 수십만 원 내고 6억짜리 치료받고 먹튀하는 사건들이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고, 결국 그로 인해서 국민의료보험공단의 모든 적자의 부담은 우리 국민들 몫이 되고 있습니다. 국민의료보험공단의 문제가 심각한데, 알고 보니 우리 국민의료보험공단을 보험료를 책정하는 것이 어딘 줄 아십니까? 보험공단의 직원 몇 명이서 회의에서 그 금액을 책정하고 있었습니다. 우리 국민들이 어떠한 법적인 근거도 없이 일어나고 있는 이 일들에 대해서도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합니다. 녹화방송이니까 편안하게 하세요. 녹화방송이니까 편안하게 하세요. 네. 또 저희 자유발언 해주실 분 계신가요? 아니, 이게 나는 생각이 안 나. 저는 일개 시민이에요. 동네 아줌마들 쉽게 말하면 불법 체류자가 아이를 데리고 오면 그게 3명이든 10명이든 20명이든 학교를 보낼 수가 있습니다. 학교를 보내면 부모가 말이 추방 유예예요. 추방이 안 된다는 거죠. 그런데 5명을 학교를 보내면 어떻게 되죠? 30년 40년도 있을 수 있어요. 쉽게 말하면. 그럼 걔가 18살 때 고교 졸업 때까지 학교를 다니고, 그렇게 한 놈이 이란 누구누구, 어디 파키스탄 누구누구, 아프리카 누구누구 해서 소송을 해요. 그러면 법원에서 야, 얘 너무 불쌍하다, 인권단체 다 불쌍해서 언론 플레이하고, 그런 애들이 국적을 따요. 걔가 국적을 땄더니 이란 고등학생이 국적을 땄죠. 그랬더니 이번에 뭐가 나왔어요? 어저께인가 그저께인가 이란인 아버지가 얘 내 고등학생인데 얘를 놓고 갈 수가 없다, 이래가지고 또 이란 아버지가 소송을 냈어요. 이거 법입니까? 지금 우리 곁에 있는 불법 체류자 잡지도 않아요. 신고한 애들만 해도 3개월 후에 와요. 경기도에 잡는 출입국 관리소 직원들이 8명밖에 없어요. 경기도가 얼마나 넓은지 아시죠? 우리 동네만 8명이 잡아도 못 잡아요. 그러니 이 사람들이 자국민보다 더 싼 월세를 500에 50에 방 2개짜리 얻어가지고 삼촌이 뭐 할머니 할아버지까지 다 데려와. 근데 이 불법 체류자 아동에 대한 건 막아야 돼요. 불법 체류를 했는데 교육까지 공짜야. 월급은 10배야 20배야. 얘네들이, 제가 동남아 많이 다니고 뭐 뉴욕도 다니고 다 다녀요. 세계 여행을 다니는데, 문제는 불법 체류자 아이들을 그렇게 공짜로 교육시켜주면서 월급은 자국민의 10배, 20배를 해주는 나라는 없어요. 만약에 여러분이 캐나다에 가는데 월 2천, 3천을 줘. 그리고 아이들도
고교 졸업 때까지 막 졸업도 시켜주고 그다음에 그거 끝나면 소송비도 막 대주면서 소송할 수 있다. 그러면 여러분 캐나다 가시겠습니까? 안 가시겠습니까? 가죠. 예, 갑니다. 그러면 이런 법을 이상하면 바꿔야 되는데 바꾸지 않아요. 그리고 또 하나 불법 체류자를 잡는 방법도 경찰이 잡을 수 있어요. 경찰이 잡으면 어디 사는지 경찰이 다 알거든요. 잡을 수 있습니다. 못 잡게 하고 있어요. 박주민 의원은 불법 체류자를 구금하지 말자고 하는 법도 발의하고 불법 체류자 자녀 국적 주자고 하는 김영지 누구는 영한지 무슨 국회의원이 그런 것도 해요. 도대체 국회의원이 도대체 누구를 위해서 일을 하고 있어요? 외국인을 위해서 일을 하고 있어요. 그럼 세금은 그 아이들을 교육시키는 세금, 그 불법 체류자가 어지러운 범죄, 치안 이런 것들에 대해서 피해는 우리가 받는 거예요. 도대체 근데 그 사람들은 우리 세금을 받고 누구를 위해서 일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너무 지독해. 우리나라 법이 거꾸로 가고 있어요. 있잖아요. 서울시만 해도 공무원들 다문화 가족 외국인 벌면 공짜로 공부를 시켜주고, 공짜로 취직을 시켜주고 있죠. 아무런 조건을 따지지 않아요. 그리고 또 하나, 정말 기가 막힌 거는 외국인한테도 양육료를 줘요. 보육료를. 이게 어디서 했냐면 안산시에서 했죠. 그래서 내가 담당자한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화성시에도 하겠다. 보고 갔다. 이게 전국적으로 퍼질 것이다. 실시될 것이다. 시의원들이 전부 다 그거 동의했고 나는 죄 없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왜 불법 체류한 사람들 그리고 외국인들의 자녀를 위해서 양육료를 줘야 되고 걔네들 고등학교까지 무료로 교육을 시켜줘야 되고 그러면서 인종차별자라고 그런 소리를 들어야 합니까? 그리고요, 우리 동네가 애들이 많아지니까 어저께 그저께 몽골이들께 칼부림이 났어요. 안산화가 되고 있어요. 우리 동네도. 네? 우리나라가요 월세가 비싸다고요? 아니요. 제가 태국에서 46만 원의 원룸에 있었어요. 그것도 싸게 한 거예요. 에? 시설이 우리나라보다 못해. 근데 우리 동네는 방 2개에 500입니다. 서울 빼고는 정말 싸요. 그러다 보니까 계절 근로자도 아까 얘기하셨지만 전국토에 외국인이 없는 곳이 없어요. 그러면 이렇게 외국인이 몰려서 살면 이건 침략이라고 생각을 해야지. 그렇게 하면 바보라고 얘기를 해요. 이건 뭐예요? 인종차별자라고 얘기하면. 그래서 저는 이 순간 딱 한 가지만 얘기합시다. 합법으로 온 애들 이태원에 가면 300만 원인가 200만 원인가 주면은 이렇게 불법으로 온 애들 합법화 시켜주고 있어요. 근데 그 돈도 아깝다고 불법 체류자 하고 여기 불법 체류자가 저번에 한번 필리핀 애가 원룸 고시원에서 죽었는데 가족들이 장사를 치러야 되는데 그것도 안 오고 또 어떤 의원들이 국회의원 그러니까 가족들이 자기네 가장이 돈 보내주고 가장이 죽었는데 그것도 대한민국이 돈 보내서 시체를 보내는 그런 기가 막힌 일. 또 하나 요번에 어떤 의원이 그랬죠. 불법 체류자 아동들한테 국적을 주자고 태국인지 필리핀인지 베트남인지 모르겠지만 아이들이 과태료를 못 내서 못 나가고 있다고. 그래서 외국인한테는 범칙금 과태료 전부 면제하고 해외로 나가게 하자고. 아이들 2명을 빌미로 해서 그거를 하자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아이는 부모는 어디 있냐고 물어봤더니 태국인가 어디가 있대요. 그 부모는 자기 자식을 그렇게 놔두고 벌금도 안 내고 그렇게 놔두고 싶을까요? 그리고 그런 부모를 위해서 우리가 대신 벌금을 내줘야 됩니까? 불법 체류자 제도도 손봐야 됩니다. 그리고 불법 체류자 자녀들 그렇게 온정적으로 하면 안 돼요. 또 하나 부작용을 말씀드릴게요. 불법 체류자 자녀를 학교에다 집어넣으면 부모가 추방유예를 되다 보니까 말도 안 되는 제가 고등학교, 중학교 이런 애들이 한국말도 못하는 애를 학교에다 집어넣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반에 한국말도 못하는 애들이 중학생, 고등학생, 우리 한국 중학생, 고등학생 애들이 걔네 때문에 학습권을 침해받고 있는데 아무 소리를 못하고 오히려 걔네를 반을 위한 따로 특별 선생님, 특별 교육, 특별 클래스를 운영해요. 그런데 그 사람들은 세금 냅니까? 안 내죠. 걔네들을 빌미로 데리고 와야 자기네가 추방유예되니까 일부러 데리고 오는 겁니다. 그럼 이런 제도가 있으면 국회의원들이 손받아 보험료도 손해난다고 하지만 의보도 손해 이런 거 막아야 돼요. 근데 막는 사람 있습니까? 없어요. 국회의원들이 뭐를 하는지 모르겠어요. 부끄러운 줄 아셔야 돼요. 우리나라 국회의원들은 외국인을 위해서 일해요. 뒤로 돈 받았습니까? 중국에 돈 받았어요? 제가 동남아 가니까 거의 중국이 먹었더라고요. 그러면 지금도 우리도
설날 구정되면 동남아처럼 중국 옷 입고 일하고 이럴 때가 이런 식으로는 금방 와요. 이슬람요. 지금 이슬람이 기독교 엄청나게 까고 있어요. 저 그 이유를 알아요. 근데 목사님들 사랑이라고 그 사람들 다 돌보고 있어요. 나중에는요, 미국처럼 우리가 기독교 못 믿어요. 편히 못 믿습니다. 미국처럼요, 이슬람을 외치는 사람들은 소수 약자라고 보호받고 기독교인들은 종교활동 탄압 받을 거예요. 정말 하고 싶은 말이 많은데 두서 없어서 이 정도로 하겠습니다. 불법 체류자 아동 그거요, 교육시켜서 불법 체류자 부모 추방 안 시키는 거 이거 바꿔야 되고요. 그래서 지금 어느 그 도시에는 어마무시한 뭐 러시아 쪽에서 중국 쪽에서 어마무시한 애들이 학생들이 거의 다 외국인이라고 그러더라고요. 네. 네. 저희가 캠페인 시간 이제 다 됐고요. 이제 걷고 같이 식사할 겁니다. 이제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오늘 수고하셨습니다.